흙 위에 세운 집 중졸 아버지와 공대생 아들의 이야기. 여러분, 오늘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기도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고 물려받은 것도 없었던 사람. 그러나 57년을 살아오면서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 오늘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어깨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웃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제일막 흙먼지 속의 청춘. 그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기억 속의 아버지는 형체가 없습니다. 어머니 혼자 시장 좌판을 깔고 비 오는 날도 손수레를 밀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 어머니의 손이 어떤 손이었는지 그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마디마디가 굵고 겨울이면 트고 봄이 와도 온기가 느리게 돌아오던 손. 그 손이 그의 어린 시절 전부였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 어머니는 오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좌판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는 혼자 교복을 입고 운동장에 서서 사진을 찍어주는 부모들을 멀찍이 바라봤습니다. 부럽지 않다고 했지만 눈이 따가웠던 것은 기억합니다. 봄바람 때문이었다고 그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5 그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들어간 곳은 공사판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려 일을 시켜주지 않으려는 현장 소장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켜만 주시면 어른들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소장은 한참을 바라보다 삽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날 이후 삽은 그의 첫 번째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 흉터가 처음 생긴 것이 그 무렵이었습니다. 오른손 검지 마디에 난 흉터 하나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철근에 스친 자국이었습니다. 피가 나도 장갑을 다시 끼고 일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집에 있었으니까요. 20살이 넘으며 그는 안 해본 일이 없어졌습니다. 건설 현장, 화물 상하차, 식당 주방 보조, 새벽 시장 진꾼, 도배, 페인트. 어떤 일은 하루 만에 끝났고 어떤 일은 몇 달이 됐습니다. 그가 직업란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없다는 것을 누군가 서류를 들여다볼 때마다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멈추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끄러움과 자존심은 배가 부를 때 사치입니다. 그 시절 그에게는 사치가 없었습니다. 제이막 무너지지 않는 성벽 가장의 이름. 그가 아내를 만난 것은 30 초반이었습니다. 소개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잠시 일했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여자였습니다. 퇴근길에 버스 정류장이 같았고 몇 번 마주치다가 말을 트게 됐습니다. 여자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두 사람 사이에 허세가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그는 처음 만났습니다. 결혼식은 작았습니다. 예식장 대신 동네 작은 한식집을 빌렸고 하객은 20명 남짓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혼주 자리에 아무도 앉히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고 아버지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 빈자리를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고마웠습니다. 어떤 말보다 그 침묵이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날 밤 그는 병원 복도에 앉아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무서워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두려워서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먼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 그 사실이 너무 무겁고 동시에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복도 형광등 아래서 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살아온 것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그 다짐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그는 더 일했습니다. 낮에 건설 현장을 뛰고 저녁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잠은 하루 4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몸이 버텨주는 한 멈추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3시에 귀가해 씻지도 못한 채 잠들었다가 5시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아침밥은 먹고 나갔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된장찌개를 안 먹고 나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 된장찌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는 요리 솜씨가 특별히 좋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압니다. 그런데 된장찌개만큼은 언제 먹어도 따뜻했습니다. 두부, 면, 모아, 호박 조금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넣어 끓인 것이었지만 그것을 받아들고 앉을 때마다 그는 오늘도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음식이 아니라 그 그릇을 내미는 손이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것 같습니다. 아들의 성적표를 처음 제대로 들여다본 것은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성적표를 받으면 도장만 찍어줬습니다. 숫자보다 하루하루 먹이고 재우는 것이 급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내가 성적표를 식탁에 올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 수학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는 처음으로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수학 점수 옆에 선생님이 써놓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수학적 사고력이 뛰어납니다. 그날 저녁 그는 아들에게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나중에 뭐 하고 싶어? 아이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엔지니어.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그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눈빛은 진심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한 가지를 더 지키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공부하는 시간에는 절대 TV를 켜지 않기로. 작은 아파트에서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일찍 자거나 밖에 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잠들 때까지 계단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웠지만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교육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오래 멈췄습니다. 학원비를 댈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없다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지켜주면 됩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것이 없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계단참에 앉아 추위를 버티는 것이었을지라도.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없는 것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서 드러난다고요. 이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더 위대합니다. 제3막 마침내 핀꽃 공대생 아들. 수능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날만큼은 아이가 나가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미역국을 끓였고 셋이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는 동안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했습니다. 잘 먹고 들어가. 아이는 웃으며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현장에 나갔습니다. 일을 해야 손이 덜 떨렸으니까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일상을 보냈습니다. 밥을 먹고 일을 나가고 씻고 잤습니다. 하지만 잠은 얕았습니다. 새벽에 몇 번이고 눈이 떠졌고 눈을 감으면 아이가 중학교 때 계단참 불빛 아래서 혼자 공부하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계단 아래 앉아 있던 밤들이. 합격 통지가 온 날 그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단 2글자였습니다. 됐어. 그는 그 문자를 받고 장갑을 낀 채로 핸드폰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것은 저녁 8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합격했어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부드러웠습니다. 공부만 한 손이었습니다. 자신의 손 철근에 스치고 시멘트에 굳고 삽질로 두꺼워진 그 손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 두 손이 맞잡혔을 때 그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도 울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나오다가 그 장면을 보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혼자 울었다는 것을 그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기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15살의 삽을 받아들던 순간이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 혼자 서 있던 운동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굳은 손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밤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온전히 느꼈습니다. 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여기 있었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아모르 파티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것. 고통도 상실도 굴욕도 포함하여 자신의 삶 전체를 끌어안는 것. 이 아버지는 니체를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그것을 살았습니다. 힘들다고 내팽개친 날이 없었고 억울하다고 멈춘 날이 없었으며 가난하다고 스스로를 포기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모여 한 아이의 합격 통지서가 되었습니다. 에필로그 57세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는 지금도 일합니다. 아들이 대학에 갔다고 쉬어도 된다는 말을 아직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팍팍하고 여전히 몸이 먼저 일어나는 새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의 일상에는 가끔 아들의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밥은 드셨어요? 짧은 말이지만 그것이 하루를 달리 만듭니다. 아내는 여전히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그 맛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이 나에게 너무 적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학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른 것을 봤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탓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계단참에 앉아 추위를 버티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교육이었을 때 그는 그것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일 당장 바뀌지 않아도 그래도 오늘 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계속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먼 곳까지 걸어갑니다. 57세 이 아버지가 걸어온 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것을 남기고 갔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